남편이 30년간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남편이 한다고 했다. 그것은 과거에 싫어하던 동창이라도 만나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그 인간을 피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야 했다. 그래도 언제까지 피해야 하는 것인가? 남편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분노를 터뜨렸다. 그동안 꾹 참아온 분노가 폭발했나 보다. 그 과거의 친구에 대한 분노였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왔다. 재산도 많이 모아왔고 자녀들은 유학을 다녀와서 잘 취업했다. 우리의 삶은 성공적이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어쨌든 나는 용서했다. 이 나이에 그 친구의 앞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동안 트라우마에 갇혀 살아온 나 자신을 깨고 싶었다. 남편의 트라우마는 자신을 괴롭힌 남자였다.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다.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가 한순간에 나아진 것 같았다.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향해 갈 때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끝내 무서울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꿈속에서 어디에도 무서울 게 더는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다시 동창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거기서 그 친구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마저 들은 후에 나는 그 모든 것이 공감 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다짐 과정은 정말 강력합니다. 남편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저희는 열심히 살아서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10대 때 엄마를 잃었고 아버지와 함께 어렵지 않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번창함에 따라 대학생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어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며 당일 학업과 연습을 소화하고 아빠의 회사를 돕는 등 바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를 당했지만 남편이 빠르게 반응하여 제 몸을 받쳐줌으로써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순간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남편이 도와주어 다행히 다칠 일 없이 버스를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덧붙일게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서 희망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성으로 살지 말려 했다. 내 친정에 헷갈리덤을 했다. 조회하셔서 살펴볼 사업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했으며 고등학생 때는 가난으로 인해 상처 입을 수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더 도울 수 있겠느냐 물어보며 운명은 무엇인지 얘기했고 그는 회계 관련 직업을 원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 사람은 성장하고 싶어서 따로 학습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말하며 그를 지원해 주었고 그렇게 해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성공한 모습이었다. 결혼 후에도 과거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현재 그가 자신을 본다면 얼마나 놀랄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그 과거를 둘 필요가 없다고 당부한다. 커서 이해했죠. 그냥 당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최근 그 사람의 소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여전히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의 과거를 되새겨보는 것보다는 현재를 집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을 정리하고 다른 데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보세요. 그럼 저도 조용히 그 시절을 잊어보겠습니다. 심심하신가요? 함께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형태로 그날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 매우 괴로워하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요.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너무 불평합니다. 아, 네, 말씀 좀 자세히 해봐요. 왜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 사람 있잖아요. 나를 괴롭힌 그 사람. 어제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새끼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갔대요. 나는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렵게 기회를 잡아서 겨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군대에서 손님 잘 만나서 백 써서 대기업에 들어갔대요. 그 말을 듣자나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들 잘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돼요? 그러나 들어간 사람들 진급은 학벌에 의해서 잘리지 않을 테니 원합니다.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은 학교 배경을 보지 않아도 일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회주의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몰라요. 너무 불공평해. 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느냐고요? 어느 정도는 이미 많은 것을 얻은 남편이었지만 그 사람이 잘 되는 소식을 듣자 배알이 꼴라 아니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사람 나름대로 잘 살겠지요. 하며 생각하지 않고 살 것 같다면 그러나 남편의 성격이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라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은 눈치가 빨랐고 적절한 기회를 잡아 그 어려운 대기업에서도 오랫동안 버텨냈어요. 결국 그 인간이 과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분개를 했어요. 남편도 잘 지내셨는데 아빠 회사에서 인정받아 높은 직급까지 올랐어요. 여보, 당신이 더 높은 직급과 연봉을 받고 있는데 왜 항상 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고3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이 더 이상 진급하지 않는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남편의 자존심은 그만큼 정지되었으니 다 잊고 살 줄 알았는데 몇 해가 지났다고요? 생각해보니까 10년도 더 흘렀네요. 잊고 지냈던 그 사람의 최근 소식을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때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역시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역시나 과장 이상 진급은 어려웠다. 그 사람 회사에서 나가리 됐대. 잘 됐지, 진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회사에서도 잘렸다. 아니면 그만둔대. 잘 됐겠지, 그건 상관없어. 어찌됐든 나가리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아이, 그거면 됐어. 상승된 남편의 기분은 며칠 동안 유지되었어요. 그때서야 트라우마가 해소되었고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 뒷백이 있던 사람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이유로 나가게 되자 그 양아치도 같이 나가게 된 거래요. 추가로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좋아했어요. 날 술을 마시고 들어오긴 했는데 엄청 좋은 기분에 들어와서 저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애를 쓰며 미워하는 걸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안 좋게 되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잘못 지낸다는 소식이었고, 여보, 세상에 참 모르는 게 다 그 자식 초년운은 좋을지 몰라도 중년운이랑 말년운은 안 좋나 봐. 또 그 사람 이야기야. 아, 이번에는 뭔데? 그 사람 잘못 지내고 있다대. 회사 떠나고 뭐하고 산다고 해. 그놈 번지한 외모와 말솜씨로. 학창시절에는 매우 인기가 많았고 운이 좋아 대기업에 들어가 청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지. 아, 그러나 최근에 운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왜 지금은 엄청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하고 있대. 당신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니 좋아 보이지 않아. 맞아. 그 자식 지금은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어디에 이력서를 넣어도 무익했어. 그 자식은 성과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대기업에 들어간 것 외에는 운이 좋아서 얻은 게 없었어.
그리고 능력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 전부 다 얻은 거잖아. 그래서 대기업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배달을 하는 거야? 아, 정말이야.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지 모르겠어? 안타까운데도 만력이다. 남편은 극한의 상황을 겪으며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그 인간은 그 회사에 안 어울리게 변해 기분이 좋아했어. 그래서 남편에겐 한참 행복한 시간이 계속됐어. 그런데 잠깐 지나면서 동창회가 열려서 아는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 사람은 상황이 별로라 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남편도 동창회에 나가려 했고 모두가 그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라며 동창회에 참석한다고 했어.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이제는 더 이상 놀릴 게 없으니 나가보겠다고 말했고 그때 우리 남편은 아빠의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어. 우리 남편은 제 친구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감이 넘쳤고 그가 원했던 삶과 일상이 현실이 되었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우리 지금 나가야지. 늦지 않을 텐데. 아, 오늘 주말이라 참으로 막힐 거야? 서둘러. 다 됐어. 나가자. 좋은 옷으로 가자. 남편은 내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여 옷에 신경을 많이 쓰고 동창회가 있을 때는 낮에는 미용실을 갔다 올 정도로 외모에도 신경을 썼어요. 몇 일 전부터 남편은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옷을 사오라고 카드까지 쥐어주었고 정장은 원하는 디자인과 원단으로 맞춤 제작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대형 차와 세단이 2대 있는데 남편은 더 좋은 차로 타자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30년 만에 남편을 동창회에 데려다 줬는데 남편이 도착하자 친구들이 환호하며 반겨줬어요. 세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너 못 보고 죽을 뻔했어. 정말 반가워. 나는 가끔 내 생각을 했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들었지? 이제는 지방에 있으니 못 올랐다고. 오늘도 어렵게 빼고 왔어. 잘 지냈지?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이게 누구야? 정수연. 너희 자식. 그동안 동상에는 오지 않더라. 얘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야말로, 이게 누구야? 너 참으로 달라졌다. 우리는 서로 키 순서대로 한 번이거나 2번이었는데 너도 많이 컸구나. 야야, 나는 대기만 성형 받은 거야? 늦게 성장했어요. 운동을 해서 급격히 큰 것 같아요. 당신도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많이 커졌어요. 이런 인사와 소식 질문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있게 성장한 모습들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제 남편을 좋아했고 옛날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왜 남자들의 이야기가 여자들과 다르게 재미있는 일이 많은 걸까요? 허튼 이야기와 미묘한 결말이 없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었어요. 남자들도 수다 떨기가 여자들 못지않게 재미있더라고요. 랩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정말 빨리 말하는 친구도 있더니요.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소개하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다가 남편을 떠올렸어요. 아, 제 와이프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네요. 내 와이프를 소개 안 시켜줬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고 또한 제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이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에 이렇게 관리를 잘하신다니 속이는 게 아닐까요? 저는 무용을 전공했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말 엄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완전 부럽다. 너는 일로도 성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와이프도 가지고 있어? 다 갖고 있네. 제 와이프도 아름다우신데요. 천사 같지 않아요. 그 전에 언급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천사가 요즘은 좀 푸근해져서요. 저는 비행을 못해요. 그래도 내 생각을 해주는 건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그러니깐 잘해야 해요. 와이프의 말은 나쁠 건 없었어.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제 소개는 간단하게 끝났고 시답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으며 수다를 즐길 수 있었어. 조용한 다른 테이블에 앉아 다른 동창과 함께 대화하며 밥을 먹었어. 그날은 괜찮았어. 남편이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남편이 등장하며 모두 반가워했고 나는 그를 알아보았어. 말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다들 비슷한 것 같더라. 사람들은 느낌이 같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나타나자 모두 굳어졌어. 그 사람이 오자 모두 뒤통수를 두드렸어. 마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 그런데 그 인간은 나를 보지 않고 남편을 알아봤어. 오랜만이야. 이름이 장수철 맞지? 와, 찐따가 나타났다.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앉아서 밥 먹어. 세월이 흘러도 그 인간은 여전히 양아치가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깨 동무를 가장한 헤드락을 걸었다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떠름하게 인사를 받아주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것을 눈치챈 건지 아닌 건지 제 남편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엄청 무시를 하더라고요. 얘야, 너 어떻게 지냈어? 왜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어? 나는 너를 기다렸는데 너 오고 싶지 않기도 했고 바빴어? 다들 일하느라 바쁘잖아. 너는 무슨 직업하니? 남편은 선방을 날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대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 인간은 계속 말만 하더라고요. 야야 뭘 주라?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쫄아? 너는 내 소나기에 있다는 느낌으로. 밥 먹는 남편의 뒤통수를 쓰다듬더니 있어서 나는 옆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 친구 같네요. 이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거죠. 내 친구인 수철리의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고 시선을 밥에만 고정시키며 밥만 먹고 있었다. 이런 행동이 짜증스러워서 화도 났지만 그의 친구 김용대는 조용히 저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의 남편은 예전에 찐따였다고 했는데 현재는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연했다. 그래서 김용대는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를 뒤돌아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대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며 자식들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에 수철리는 부끄러워했지만 결국은 욜로 시를 받아들였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스타일이지만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는 모습이 멋지네요. 그곳에서 내가 그래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말을 하는 찐따 새끼는 떠나고 내게 와요. 나는 너를 내 세컨드로 삼아줄 테니까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불쾌해도 매우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다툼에서 먼저 화를 낸 사람이 진입 걸로 알고 있어서 침착하게 그 말에 응했습니다. 아내야, 안아줘.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매우 상할 텐데 이 정도면 재미있겠죠? 소장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농담을 따먹기도 해야 했다. 같았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빨리 가보세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가 명예를 손상하게 할 거야. 하자 그 인간이 자리를 떴어요. 나는 아내가 괴롭혀지는 것을 들었음에도 가만히 있는 바보 같은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싸움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닌데 나도 혼란스러웠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던 거야. 미안해. 정말 왜 그랬을까? 그 인간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거지? 괜찮아. 나도 말 다 했고 그 인간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말한 것 같으니까. 아, 다신 나한테 호통 못할 거야? 당신도 내처럼 좀 당당하게 하세요. 남편은 힘없이 축 늘어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그 인간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런 결론이 남았어요. 새벽. 잠을 잘 못 자고 이불을 걷고 있더라고요. 속상하겠지요. 그 양아치가 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분위기가 한꺼번에 싸해졌어요.
이건 의식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남편이 한 말을 알 텐데 생각해보니 내가 쫄지 않기로 했는데 왜 그러게 그 자식이 어느 날 어렸나 봐. 날 때리면 어쩔 거야. 왜 깜방이나 들어가지 않아? 에휴, 차라리 한 대 맞을 걸 다유. 아유, 됐어. 잊어버릴게. 아, 그건 다음에 만나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욕을 하여 기억하세요. 그게 당신에게 필요해. 억울한 건 손쉽게 지낼 수 없잖아. 이번 난동은 오래 갈 것 같아. 아, 난 이러한 나도 싫다.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니 동창회를 가서 괜히나 나왔는지 궁금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지.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면후회가 동반되어 온다니까 저도 가지 말 걸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며칠 후, 그 양아치 친구인 김용대가 우리 남편에게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놈이 만나자고 하네. 아, 왜 그런지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만날까 말까?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한번 밟아보고 싶은 거지? 상황이 어려운 친구, 딱하게 하다가 버릴 생각인 거야? 내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그 놈이 돈 빌려달라 하면 주제를 알고 까불러 하고 거절하려고나 만약 말했으면 너무 나쁜 사람일까? 그런 마음도 겪어봐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당신 마음에 너무 화가 많아 친구와 잘 풀어오다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결국 남편은 그 불량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몇 시간 뒤에 힘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왜 만나자고 했는데 실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안 했는데 왜 술 마실 때 끼었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왔어요. 계획이 실패했네요.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품으면 일이 안 풀리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뒤로도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더라고요. 집에 가면 별말 없이 술 한잔하고 싶다며 5만 원이나 달라고 했어요. 찐찌롭네요. 이렇게 살면 찐찌러요. 남편이 전화를 했을 때도 만나자고 하고 싶은 이유를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보, 잘 들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만나면 수의 사줘 집에 간다. 그래서 택시비를 반쯤 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도 돈이니까 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몇 번째인지요? 진짜 이런 일이에요. 왜 저는 이렇게 멍청한 건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언제 꺼낼 건지 생각했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여줬어요. 나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슬프네요. 당신의 말은 다소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 표현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꼭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건 당신을 속이려는 음모라는 걸로 그 친구 정말 염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당신을 쉽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해요. 알겠죠? 그날 남편이 친구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친구가 돈을 생각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물었고 자기가 돈이 없다며 무시까지 했다고 해요. 남편도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심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남편을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10,000원, 20,000원 정도의 돈도 급해서 그런지 친구는 5만 원만 달라는 문자를 보냈대요. 남편은 비웃으면서 송금을 거부했다고 해요. 5만 원이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거절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죠. 정말 잘했어요. 5만 원이라니 정말 안타깝군요. 그런데 그 친구와의 관계는 암울하게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게 됐고 남편은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어요. 수철아, 아이한테 일어난 일을 들었어. 김용대가 우리 동창회 총무로서 속았는지도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일주일 전까지만 연락이 되었는데 어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 우리 동창 회비로 여행을 갈 돈을 다 모아놨던 게 돼. 돈이 수천이 넘어. 아,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긴 했어. 그 사람은 동창회에서 회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전설에서 순회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더라도 그의 아내가 동창들을 환대해 주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간은 동창들과 함께 본가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상황은 더욱 엇갈렸어. 아내가 날 보고 놀란 것이 아니겠지요. 아, 이 아이, 아마 회장님이시겠죠?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요. 저는 회장님 회사 거래처 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촌스러운 곳까지 오신 건가요? 그 인간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동창들도 정말 놀랐고요. 저의 와이프로서 일상 아빠는 3년 전에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 전에 회사를 정리하시려고 저에게 맡겨두셨어요. 쟤를 대표 자리에 앉혀놓고 회사를 잘 돌아가게끔 해놓으셨죠. 그러나 저는 회사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심지어 무용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회사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병행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저는 회장직에 앉아 감시만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사진에 우리 남편을 앉혔고요. 그래도 회식이나 회사 행사에는 꼭 참석했는데 그 인간 와이프가 저를 거기서 보았다는 거지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편해졌군요. 김용대 아이 너, 자식아, 돈 어떻게 썼어? 정말이야 돈 어디에 가 있어? 우리 돈을 어디에 뒀니? 그 돈을 훔쳐갔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냐? 이 놈아,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친구 아니야. 용서해줄게. 고소당할 거야. 모두 너를 고소할 거니까 가서 대하라고. 사고를 친 그 놈은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 이재벌이 양아치 놈은 벌써 2번이나 고소당했단다. 이미 법을 어겼다고. 과자인데 집행유예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소를 당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결국 그 양아치는 본인이 들고 튄 동창회비를 자신의 부모님에게 달라고 해서 빚을 지고 전부 뱉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간 생활이 팍팍해졌다고요. 미안하다 그동안 감정은 있지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일자리만 있으면 잘 해낼 자신이 있거든. 우리 회사의 팀장급 관리자가 이번에 퇴사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건 내가 한번 볼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게. 정말 잘할게. 고맙다. 내가 죽어도 네 개가 될게. 지켜봐. 내가 정말 잘하는지를. 그로부터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면 남편 앞에 그릇과 수저를 세팅하고 남편 신발을 똑바로 놔주는 일은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상황이 급한데 자존심이 문제겠습니까? 어느 날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와서 남편 차를 세차까지 해놓은 적도 있죠. 그리고 맨날 남편 회사로 커피와 간식을 배달해주는 등 남편한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와이프도 역시 한몫했어요. 제게까지 설설기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학원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김치를 만들어서 갖고 오고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 남편을 잘 챙겨달라며 부탁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얘기로는 그 동창 와이프도 남편과 똑같은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앞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가끔 저를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것인가 봅니다. 그 말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청소를 도와준다는데 그들은 자청한 파출부인가 봅니다. 너무 자주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저도 꾸겨서 시켰죠. 그동안의 부부에게 힘든 일들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아는 것들까지 다시 요청해주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반성부터 하고 참여해주세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도 저도 둘 모두에게 기회를 준 적은 없으니 한 번 더 찾아오길 원합니다. 하지만 스토커로 신고했으니 굴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 그 팀장 자리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그들과의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1년이 흘렀고 그 양아치는 동창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활에 지는 바람에 와이프와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중대한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지만 또다시 고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깜방에 수감됐고 선고를 받아 큰 권위의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고소가 무산되는데 결국 그의 생활이 망가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당의 끝이 되는군요. 하지만 우체통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편지를 받았는데 내게는 무서운 교도소 주소만 적혀 있어. 그 글자만 보아도 누가 보낸 건지 알겠어. 바로 그 양아치 교도소라고 적혀 있는데 살벌한 느낌이라고. 남편이랑 함께 편지를 뜯어보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적어놨어.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기로 다짐했어. 그 인간이 나랑 면회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왜 내게 왔지? 이건 왜 그래? 억울하네. 그랬다고 해도 사과는 내게 해야지. 인간 불러서 뭘 시도하려는 거야? 이래서 연영이라는 거구나. 벌써 머리 아프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악연은 끊어야 해. 남편도 이런 인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 건강에도 악영향일 텐데. 여러분, 좋은 인연 만나세요. 남편한테 추천해 드리겠어? 물론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번에 모두 해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노력하면 끝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 배움은 깊숙하고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